전북 비하했던 집권 여당의 수준이 드러났죠. 한심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다들 보셨을 텐데 그 김병찬 아나운서가 무슨 간첩 타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종화 씨가 심지어 광주 MBC 그 아나운서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전라북도는 따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옆에서 웃으면서 희덕대던 게 그대로 박제가 됐죠. 대통령까지 왔던 공식 전당대회에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당장 지금 이진숙 청문회에서 드러난 끔찍한 이진숙 씨의 만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난리가 났죠. 극우 인사랑 인식 공유를 했다는 게 대놓고 드러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조롱이라든지 그리고 뭐 계속 북한과 엮는다든지 심지어 5.18 희생자분들에 대한 모욕 이런 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뉴라이트의 세계관에 이진숙 씨도 공감을 한다면서 대놓고 자기가 정치적 지향점도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끔찍한 글에도 따봉을 대놓고 눌렀죠. 그래놓고 또 이게 막 손가락 운동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했던 게 이진숙 씨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극우가 아니래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신중하게 하겠다. 아니 여태까지 속내가 다 드러났고 그때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나라가 뒤집어졌었는데 대놓고 이번에도 보면은 영화 아니면 연예인들 나눠가지고 분류해서 여기는 좌파 여기는 우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걸로도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되면 난 이제 안 하겠다. 이걸 누가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요 최민희 위원장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진숙 씨가 나는 논쟁적 사안은 답변 안 한다. 요런 답변을 해서 또 이것도 엄청난 논란을 키웠죠. 실제로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변을 하고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 안 하겠다. 앞에 말을 취소하고 논쟁적이라고 답했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안은 답 안 한다 하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사안입니까? 이런 일본군 위안부의 그 끔찍한 과거 일본의 만행이 이게 개인적인 사안입니까? 저거 말고도 식민지 근대화론 다들 아실 텐데요. 그거랑 한반도 그 자위대 개입 이것도 그 논란이 그 굉장히 대선 때부터 뜨겁게 불붙었던 그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겠습니다. 뭐 논쟁적이라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들을 했었죠. 그래 놓고 최민희 위원장이 당신 뉴라이트세요? 이렇게 하니까 난 뉴라이트는 아닌데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장땡이에요. 그냥 저들은 아니라고 하고 모른다 그러고 그러다가 뭔가 딱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나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게 나오면 그럼 그때 가가지고 여기까지는 인정한다. 내가 착각했었다. 이게 막 그 당시에 옛날에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모르쇠 하다가 증거 영상 뜨니까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억력이 감퇴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역풍을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정동영 의원이 명쾌한 극우 감별법으로 이진숙 씨를 올감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게 뭐냐? 5.18에 대해서 비난하고 세월호 사건을 폄하하고 12구 참사 기획설 타령하고 저런 식으로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극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극우랑은 한국 극우는 사실 또 맞지도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어느 나라 극우가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익에 일본의 극우 인사들하고 똑같은 세계관을 가진 게 어떻게 대한민국 극우라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한국 극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극우랑은 또 다르게 봐야 된다고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당장 KBS 적고라지 보세요. 세월호 리본을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이것도 알려진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후폭풍이란 보도까지 했는데요. 저렇게 대놓고 노란 리본에 모자이크를 해버립니다. 이게 가려야 될 내용입니까? 이게 뭐 선정적입니까? 아니면 이게 끔찍합니까?
KBS 박민의 KBS 같은 데서는 끔찍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들이 각 요직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작살내 놓으면 나중에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는 그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뭐가 문제냐?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 강제노역에 시달렸었어요. 예전에는 그 MBC 무한도전 같은 데서 이런 역사 문제도 예능에다가 잘 녹여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었는데, 이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걸 막겠다고 뭔가 정치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싶은 거는 계속 노출시키려 하고,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좀 불리한 역사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는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게 심의하고 검열하고 규제하고 입틀막 시켜버리는 게 지금 정부의 현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생각이 똑같은 이진숙 같은 사람을 방통 현장으로 데려온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즉각 비판에 나섰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역사를 망각한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란 겁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놓고 그 강제성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하는 거죠. 이때다 싶은 겁니다. 야, 지금 윤석열 정부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쏟아내자.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야, 니네가 그러지 않았냐? 그때는 윤석열이 아니죠. 그때는 대한민국 입장이 이거였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3년은 무슨 3년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피꽃옷을,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상황이 당연한 분노 아닙니까? 근데 저들의 세계관에선 야, 저거는 좌파니까 그런 거야. 저거는 윤석열의 대통령 그 당선 자체를 부정하는 인간들이야. 이건 간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믿기겠지만 진짜 그렇게 그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오히려 저게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을 한 거죠. 지금 일본 언론은 신났습니다. 아주 좋아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랍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 이게 미래로 가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미래로 가자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 역사 문제 다 팔아넘기고, 자기 그 개인의 양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각 나라의 역사적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멋대로 대놓고 그냥 팔아넘긴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 실패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외교 참사고 역사 왜곡에 대놓고 동조를 한 거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만행들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이슈들에 지금 이게 묻혀서 그렇지 어처구니가 없는 소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골프장, 호텔, 백화점, 노래방, 다시 이진숙 씨 얘기로 돌아보면 이 법카 관련해서도, 야, 법카로 그렇게 떠들던 인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치인들이며 검찰이며 언론이며, 물론 지금 언론은 이제 이진숙 씨는 도저히 답이 없다 생각했는지 많이 보도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냥 저렇게 드라이하게 전할 게 아니라 이 법카 관련해서 그러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었는가, 이걸 제대로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정동영 의원이 이런 내용도 공개를 했죠. 법카로 1억 4천만 원 규모의 로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집중적으로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박문진 이사들한테 저 이진숙 씨가 법카 가지고 로비를 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법카로 그렇게 나라를 뒤집고 막 몇 번이고 막 흔들어대고 하던 인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당장 최근에도 김혜경 여사님한테 벌금 300만 원 구형하던 검찰은 어디 갔습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중범죄라고요? 이 장난합니까 진짜? 심지어 빵집 포인트 제출 약속해놓고 그것도 번복을 해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 야, 진짜. 아니, 그 포인트를 빵 구매한 사람이 포인트를 공개하면 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팩트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 제출을 계속 촉구하는데 개인정보 타령을 하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개인 포인트 보자 그랬어? 아니, 법카 포인트 관련한 내용 공개하라고 자꾸 말장난하지 말고 이런 입장을 보인 건데, 이진숙 씨는 대놓고 모르겠고 이거 개인정보라서 안 돼, 이렇게 그냥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궤변을 놔도 그렇지 어떻게 그게 개인정보라고 하냐. 그리고 노정면 의원도 자기한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니까 저렇게 그냥 가리는 거 아니냐. 노정면 의원도 참고로 이번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영상으로도 따로 핵심 포인트들 좀 잘라서 올렸거든요. 그 빌드업, 수행기사의 금액. 갑자기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어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정면 의원이 차차 그 빌드업을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답변하던 이진숙 씨가 벙쪄가지고, 맞아, 휴일수당에 대해서 빌드업 차근차근 하는 거 보면서 야, 역시 이런 맛이지. 저도 이제 그 프로게이머 시절에 빌드업이라고 하죠. 차근차근 상대방의 목줄을 바로 그냥 냅쭉 잡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딱딱딱 밑밥을 깔아가는 그런 모습이 간만에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발칵 뒤집어 놓고 또 웃어요. 진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자기가 본인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도 대놓고 웃어가지고 최민희 위원장하고 노정면 의원이 여기에 또 분노한 모습도 나오고요. 결국엔 그냥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이를 모르니까 그것도 개인정보라 그럽니다. 그냥 자기가 답변하기 싫은 건 그냥 다 개인정보라 그래요. 아니, 이게 인사청문회를 처음 한 탓이 거기가 이제 막 피켓 같은 거 들고 대놓고 하면 안 될 짓을 하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이 이거는 인사청문회 처음 해서 몰랐다고 옹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선 가르치면서 하라고 하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개인정보인데요. 얘 대놓고 매기려고 하는 거죠, 저게. 심지어 이런 내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심리전과 여론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구는 양극화 문제예요, 누구는 뭐 경제 문제예요, 누구는 지역균형 발전 문제예요, 누구는 한반도 평화예요, 이런 다양한 의제들이 있는데 저는 심리전과 여론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저들의 선전선동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대놓고 여기서 또 이진숙 관련한 여론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MBC가 과거에 언론노조 파업을 하던 당시에 노조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 사찰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메일, 메신저 대화를 감시했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MBC 언론노조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다시 봐야 돼? 심지어 방통위원장으로. 그래서 그 공식 영상에 괴벨숙, 빵숙이 이렇게 해시태그까지 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빵숙이 지금 빵 가지고도 망신 대대로 당했죠. 막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그것도 이제 그 녹취가 나오니까 멘탈 터져서 자기도 표정 관리를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방송 장악, 노조 탄압, 공영방송 파괴, 거기에 이거 말고도 아까 막 5.18 비하, 세월호 관련한 오보 논란에 책임도 안 지고 2차 가해하고 12구 참사 관련한 음모론 퍼뜨리고, 연예인들은 좌파우파 나누고 영화에 대해서도 또 나눠서 이거 대놓고 지금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진숙에 대해서 침묵하는 국힘 정치인들 오히려 옹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거의 지금 75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MBC 언론노조를 응원한다, 이런 반응들이었는데요. 오죽 막장이었으면 이혜민 의원이 이진숙 후보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준법성이 결여됐다. 이걸로도 또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통은 이 중학생 때 준법성 결여 뭐 본인 태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보통은 막 뭐 타 학생이 모범이 되어 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뭐 이런 거 뭐 하고 관계가 뭐 원만하며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은 선생님들이 써주시잖아요. 얼마나 중학생 때부터 얼마나 답이 없었으면 준법성 결여가 중학생 생활기록부에서 나오냐고요. 이게 진짜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방위에서 다음 달 2일에 이진숙 씨를 또 부른다고 합니다. 예. 이번엔 뭐로 부르냐면 증인으로 부르는 건데요. 방통위 파행 운영 그리고 방통위원장 후보의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오면 또 똑같은 얘기 하겠죠. 이거는 난 모른다. 개인정보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답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장난을 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민주당 과방위도 이번에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게 드러났죠. 그 법사위, 과방위 특히 많은 주목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정적으로 딱 걸렸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증거가 떴어요. 소은 저렇게 꼬물꼬물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진숙은 끝났다. 요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하면 이러면 이거는 자기가 범죄를 시인하기 때문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남양주에서 정치를 하겠다던 주강덕 씨가 지금 이제 다행히 배지를 못 달아가지고 저 황당한 헛소리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지금 보고 있진 않은데 이제 주강덕 씨가 얘기했잖아요. 조국이 손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더라. 요거는 꼼지락꼼지락한 건 엄청난 증거가 나온 거다. 아니, 자 그러면 주강덕 씨의 세계관에서는 이진숙 씨는 이제 빼박으로 걸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앞에 아무리 뭐 빵 녹치고 뭐고 필요 없어요. 주강덕 씨에 의하면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했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어. 그냥 저거 너 그냥 들어가. 너는 딱 요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방통위에 우리가 많은 주목을 하고 있지만 방심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장스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유일임 씨가 기습 재선출이 됐고요. 윤석열 추천 몫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방통위원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밟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차로 사람을 치려고 했죠. 앞에 최민희 의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있는데 대놓고 차로 치고 나가려고 해서 보복운전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최민희 위원장이 굴하지 않고 따박따박 거리를 계속 같이 걸으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디 가세요? 이거 답하고 가세요. 이거 지금 잠깐이면 됩니다. 좀 같이 들어가시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좀 다뤘었는데요. 결국에 이런 상황을 두고 국힘에서는 습관적 탄핵, 청문회 갑질, 인신공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쉽진 않을 겁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어제죠. 어제 이런 식으로 논평을 냈는데 습관적 탄핵이요. 그리고 본인들 논리대로면 잘못한 사람들 탄핵하자는데 그걸 성역화하는 겁니까? 저들 말대로면 자기들이 오히려 또 문제적인 사람들이 성역하자는 얘기인 거고요. 청문회 갑질, 인신공격. 이 박준태 이 얼굴 아마 그 청문회 과정에서 요즘 특히 자주 보이는 얼굴이죠. 박준태 씨라고 이번에 의원이 됐는데 청문회 그 갑질과 민주당의 만행이 역사에 남을 거다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요걸 가져왔죠. 서류를 대놓고 집어 던지는 장면. 제가 지난주에 잘라서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얘기를 하다 말고 서류를 던져요. 자기가 그 최재형 목사한테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무슨 그 피의자 그 조사하는 검사인 줄 알았어요. 서류 던지면서 막 마이크 쥐고 허세 부립니다. 마이크 내리라고요 이러면서 대도 않는 정청래 위원장한테 갑자기 대도 않는 화풀이를 하죠. 엄청 허세 부려놓고 갑질한 게 누굽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저런 식으로 서류 집어 던지고 마이크 쥐고 허세 부려도 되는 겁니까? 청문회 갑질은 오히려 이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봤을 때 멋있어 보입니까 저게?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소위 갑질이라고 하려면 요 정도는 돼야죠. 요 정도는 검사가 휴대폰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감히 심기를 건드려서 제가 그래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요 정도. 요 정도는 돼야 이게 갑질이란 말이 요런 데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이런 상황이면 조사 못 받아. 조사를 내가 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내용 공개되면 나 조사 안 받아. 배째 그냥. 이게 갑질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조사도 장소, 시기, 방식 이걸 다 자기 멋대로 하냐고요. 이러니까 황제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황제 조사라고. 참고로 지금 검찰에서는 명품백의 실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동일성 확인 중이다. 이제 곧 조만간 확인해봤더니 문제 없다 하고 중앙지검에서 털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들이 뭐 이걸 용기를 내가지고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충격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무슨 장차관 인사를 한동훈과 최종 조율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최재형 목사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요런 것도 원래 국힘 쪽이었으면 바로 뭐 법세련 출신의 저 이종배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고발합니다 하고 또 막 사진 찍어서 퍼뜨리고 언론에 또 도배가 되고 검찰이 움직였더니 이거 진짜 수상한 거 포착됐다 파란 박스 들고 막 압색 들어가고 거기 막 생중계 나가가지고 언론사에서 계속 그 이슈로 덮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잠잠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다루는 거 말고는 잠잠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행정관도 뭐 양주를 폐기한 것으로 안다. 지금 뭐 양주는 어디로 갔냐? 그럼 이제 요 뱃속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황당한 일들이 지금 산더미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처럼 지금 이 대통령 부인이 특권과 반칙의 황제 수사를 받는 거다. 그래서 법치를 수호해야 될 검찰이 오히려 헌법 가치를 스스로 어긴 거다. 사람한테 충성 않는다던 윤석열이 지금 과거 윤석열의 말로 현재 윤석열을 실컷 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고요. 지금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진상 파악 협조 못한다. 검찰총장 들이받고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렇게 센 척하더니 결국에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뭡니까? 그냥 사방에서 털리고 민주당에만 센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용산에서 뺨 맞고 중앙지검장 밑에 부하한테 뺨 맞고 와가지고 왜 민주당에다가만 화풀이 하냐고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을 향해서 뭐 대통령실에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저렇게 뭐 법대로 조사를 받았다. 총장 발언은 웃기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관, 음주운전과 경호처 성추행 문제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문제나 좀 내부 기강이나 제대로 잡든가요. 실제로 그리고 언론에서 왜 강모 선임 행정관이라고 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강기훈이라고 왜 말을 못해요? 떡하니 강기훈인데. 야, 뭐 이 정도로 체리 따봉 나오는 그런 실세라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것도 민주진영이랑 뒤집어서 한번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강기훈이라는 말을 못하냐고요. 언론에서는 왜 강모씨라 그러고 그냥 모 행정관이라 그러고 왜 이렇게 되냐는 겁니다. 아니란 인식을 지적하는 비판이 커지니까 그제서야 대기 발령을 냈던 것도 웃긴 거죠. 한 달 넘게 대통령실에서 모른 척 그냥 직무 배제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진숙 때문에 잠깐 묻혀 있는데 이 임성근 씨 문제, 제가 앞에 여론전 심리전 말씀드렸잖아요. 이 댓글팀, 이것도 여론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한동훈 댓글팀, 김건희 댓글팀, 이것도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박정훈 대령과 언론인을 공격한 임성근 댓글팀, 이 문제도 지금 일부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인데 제대로 파헤쳐야 됩니다. 실제로 이 카페에서도 결국에는 임성근 씨의 편을 들고 박정훈의 문제였다. 박정훈 대령을 공격하고 군인권센터를 막 공격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박철환이라는 현직 검사, 이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임성근 구명 활동을 적극적으로 검사가 해줘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렇게 떠들썩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현직 검사가 만약에 임성근의 댓글 부대 역할을 했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도 이거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이것도 임성근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정작 또 며칠 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댓글팀 논란 운영자랑 직접 소통한 흔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이건 국회 나와서 위증을 한 거다, 이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고 잊고 있으면, 관심을 끊어버리면 바로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댓글에서도 보시면 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거셉니다. 검사는 우리가 보통 언론이나 뭐 영화나, 그러니까 보통 뭐 방송, 미디어 같은 데서 바라보던 언론인이라고, 그러니까 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의로운 검사? 이런 거는 그냥 헛된 꿈이다. 요런 반응에 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검찰 독재 정권이 몰락으로 간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결국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 검사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쿵짝을 맞춰가지고 M1 사람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을 아예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내 편 감싸주고, 심지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또 꼬리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속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추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얘기까지도 이어지는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이런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 주로 저는 제 채널에서도 정치랑 좀 별개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그게 어떻게 정치랑 연결되는가 이야기라면, 아니 지금 이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지금 탄핵 국면인데 한가하게 무슨 다른 뭐 유튜버들 얘기하고 뭐 레카 연합 얘기하고 게임 얘기하고 무슨 노무현 대통령 그거 알겠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 뭐 이런 별의별 얘기들이, 심지어 민주진영 커뮤니티에서도 대놓고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깐족깐족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남들, 꼭 저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정치인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막 그 비아냥대고, 그래놓고 자기가 팩트도 틀리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발각되면은 사과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배째라예요.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온라인 문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왜 한동안 온라인 문화에서 우리가 그래도 특히 뭐 언더독 현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 대안으로서의 그 세력들을 잘 구축했었는데, 어느 순간 왜 다시 또 일베 같은 게 본격적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저들이 심지어 과거 세탁을 하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가. 심지어 나중에 이제 정준이 해시TV 그 매주 금요일 격주로 진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방송에 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격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베랑 펜코를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르죠. 엄연히 다른 플랫폼이고요. 그들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면 좀 이건 곤란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내용들이 복잡하고 정진희 교수님의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이런 주제들은 앞으로 좀 그 차차 정준이의 해시TV에서 풀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심지어 제 개인 채널이 있고,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뭐 요즘은 또 답답한 국면이기도 하고 또 여름 휴가도 겹친 것 같고 전당대회도 있고 또 너무 막 과열된 양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좀 그 실시간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좀 떨어진 상황이긴 한데, 많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럼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나요? 많이 계시면 지금 이런 얘기할 때냐, 항상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와 또 이걸 보러 오신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와 요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최적의 모델을 찾아갈까. 프로게이머 시절에도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그 최적화였거든요. 그 최적화가 효율성 뭐 이런 거랑 또 연결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명박 씨를 지지하던 그 세계관하고 또 연결된 게 있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정준이의 해시TV에서 앞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민만 하고 끝 할 수 있을 법한 문제를 정준이 교수님이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이걸 흡수하시고 또 전해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티키타카를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그럼 앞으로 온라인이라는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다 보면 딜레마도 느껴지는데 그럴 땐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쭉 풀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 국힘당의 전북 망언, 비하했던 거, 이런 거는 사실 아주 극히 일부의 저들의 민낯이 드러난 거고, 이진숙 청문회를 통해서 한 인간의 등장이지만 저들의 세계관이 전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난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저 이진숙 씨의 뻔뻔한 모습, 법과 관련한 거라든지 뭐 진짜 그 이외로도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들이 지금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신호탄과도 맞물리는 게 아닌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더 심한 것이 터져도 저들은 계속 버티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또 한동안 또 정치가 예전에 비하면 뭐 365일 내내 떠들 수는 없으니까 예전보다는 좀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가지는 우리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좀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